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한국 건설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 빔 교육의 위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진단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 산업 전체에겐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시간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아주 절박한 현실이거든요. 이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빔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했지만 문제는 이 기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빔을 그냥 2TD 도면을 멋진 3D 모델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빔의 진짜 모습은 건물이 기획되고 지어지고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일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업계에 빔이라는 기적의 치료제가 처방됐는데 어째서 환자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2030년. 이게 바로 정부가 건설 산업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끝내겠다고 못 박은 데드라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진단이 얼마나 시급한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진짜 문제는 약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교육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가르치는 방식이 낡았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3D 세상에서 일해야 하는데 여전히 2D 시대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실패의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교육을 둘러싼 주요 플레이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합니다. 바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이죠. 이 표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에요. 대기업은 빔으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당장 계약 조건만 맞추기에도 벅찹니다. 대학은 또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가르치고 있고요. 다들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으니 이게 협력이 되겠어요? 혼란만 커지는 거죠. 자, 이런 증상들을 종합해 보니 진단이 명확해집니다. 이건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깊숙이 얽혀있는 총 4단계에 걸친 구조적인 실패입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교육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둘째,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셋째, 가르칠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 4가지가 악순환처럼 맞물려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교육 내용이 위험할 정도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교육의 75%가 그냥 3D 모델 만드는 기능 교육에만 쏠려 있어요. 빔의 진짜 힘인 데이터 관리나 협업 같은 핵심은 거의 다루지 않는 거죠. 이런 이 빔이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그냥 예쁜 그림 그리는 도구 정도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 관리자든 설계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냥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만능 교육은 결국 전문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 배워서 뭐해 하는 회의론자만 만들 뿐입니다. 조직 전체의 저항만 키우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 거죠. 세 번째는 인프라, 즉 교육 환경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학교나 중소기업엔 이걸 제대로 가르칠 전문가도 없고 교사를 훈련시킬 예산도 없습니다. 컴퓨터는 낡았고 소프트웨어는 너무 비싸죠. 한마디로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뭘 제대로 배우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뼈아픈 문제입니다. 바로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 직원들의 빔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 직원들 입장에선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힘든 추가 업무일 뿐인 거죠. 그럼 이 총체적인 난국,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법은 아주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는 실무진부터 가르쳐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 진단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올바른 순서는 바로 이겁니다.
가장 먼저 회사의 리더들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 전략적인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어떻게 우리 조직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꿀지 고민하고 맨 마지막에 실무자들이 무엇을 사용해서 일할지, 즉 도구를 배우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였던 거죠. 자, 리더들의 인식이 바로 섰다면 이제 산업 전체를 치유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명확한 기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게 바로 국제 표준인 ISO 19650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새로운 북극성이 되어서 모두가 같은 언어로 소통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 표준을 중심으로 아까 진단했던 4가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겁니다. 표준 부재 문제는 직무별 맞춤 교육으로, 취약한 인프라는 정부 지원 확대로 격차를 줄이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실패는 빔 역량을 경력이나 보상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거죠. 처방이 아주 명쾌하죠? 그리고 이 방법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그냥 소프트웨어 기능만 가르친 과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실제 직무와 연계된 전문 교육 과정은 취업률이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우리의 진단과 처방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보면 이건 단순히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건설 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인 과제이고 어쩌면 우리 사회의 리더십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